기가은비 기술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교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청소년기 성적 발달의 특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식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생식기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기의 생자는 무슨 생자일까요? 맞아요, 날생자. 생식기간은 이렇게 씁니다. 날생자에 번식할 식자를 쓰죠. 즉, 낳아서 뿔린다는 뜻입니다. 자손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즉, 생식기간이 발달한다는 것은 신체가 성적으로 성숙해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걸 쉽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바로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간에 대해서 배울 때는 단순히 성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도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성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생식기관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생식기관이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고환과 음경이 커지는 등 그 발달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여성은요, 우리가 흔히 여성의 생식기를 떠올리면 외음부의 형태인 성기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여성의 생식기관은 내부에 있습니다. 생명 탄생과 관련된 여성의 기관은요, 자궁과 난소 등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여성의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그 발달과 변화를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의 경우 생리를 언제 시작하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 다음으로 남자친구들은 몽정이라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흥분된 상태로 잠들었거나 성적인 꿈, 그러니까 야한 꿈을 꿀 때 자기도 모르게 사정이 일어나는 현상을 몽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자는요, 정액이 배출되는 사정을 처음으로 겪게 되는 것이죠. 여성의 경우에는요, 생식세포에 해당되는 난자가 튀어나온 현상인 배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난자가 성숙되면서 초경, 처음 하는 생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경은 처음 초자를 써서 처음 시작하는 월경, 생리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생식세포는 정자라고 하죠. 이 정자가 청소년기에 막 생산이 되고요. 정자의 모양은 흔히 콩나물처럼 생겼다고 하죠. 혹은 올챙이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경우 생식세포의 이름을 난자라고 하죠. 이 난자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덩치도 엄청 큽니다. 이것 역시 여성의 성적 특징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의 성적 특징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의 생식세포입니다. 아기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세포를 남자도 생산을 하게 되죠. 그 세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정자입니다. 정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올챙이 모양 내지는 콩나물처럼 생겼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콩나물의 머리처럼 생긴 이 부분을 머리라고 하고요. 꼬리와 머리를 연결해주는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뻗어져 있는 꼬리가 있어요. 정자는 길이가 0.05mm 정도 되고요. 올챙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자를 보면요. 한 눈금이 몇 밀인지 아세요? 맞아요. 1mm예요. 그 1mm를 20개로 나눴을 때 1개 정도의 크기가 정자의 길이가 됩니다. 매우 작죠. 그 다음으로 사정. 사정이 뭐냐면 앞부분에 설명했지만 정액이 나오는 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즉, 정자가 남성의 몸에서 배출되고 여성의 몸에 들어갔을 때에 며칠 정도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써져 있듯이 이틀에서 3일 정도 생존을 할 수 있대요. 가끔 슈퍼정자라고 하는 것들은 5일까지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꼬리입니다. 꼬리가 전체 길이의 90%를 차지하고요. 진짜 올챙이처럼 이렇게 첨벙첨벙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움직여서 난자한테 접근을 하죠. 이런 정자의 꼬리에 운동성이 뛰어나야 임신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방금 남성의 생식세포를 배웠는데요. 그러면 여성의 생식세포도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생식세포에 뭐가 있죠? 맞아요. 난자예요. 난자의 난자는 계란할 때 난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알이라는 뜻인데요. 난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죠? 가운데 핵이 있고요. 이 난자를 감싸고 있는 투명대가 있습니다. 난자의 지름은 0.2mm 정도이고요.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정자가 큰가요? 난자가 큰가요? 맞아요. 난자가 훨씬 큽니다. 난자는요, 여성의 난소 속에서 있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성숙돼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이 배란 현상이 일어나서 난자가 여성의 몸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얼마나 생존이 가능할까요? 맞아요. 하루 정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짧게는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생기려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하죠. 그러면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맞아요. 난자의 생존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임신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난자는 우리 몸의 세포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난자는 수정이 된 후에 아기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남성의 생식 기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측면도인데요. 측면이라고 하니까 이 그림은 남성의 생식 기간을 어떻게 본 거죠?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반 잘라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생식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먼저 있는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남성의 성기,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 있죠. 남자들이 성기를 사용할 때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오줌을 쌀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방광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은 척추가 아니라요. 항문과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생식기에 해당되는 부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생식기관에 해당되는 것들 명칭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의 음경입니다. 길쭉하게 생겼고요. 바깥에 먼저 눈에 띄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경 끝을 요도라고 합니다. 음경 안에 있는 관이지요. 그리고 고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그랗게 자리 잡아져 있고요. 고환 위에는 부고환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고환과 연결된 긴 관을 정관이라고 하고요. 정관 너머에 저 구불구불하게 있는 기관의 이름은 정낭입니다. 다음으로 정면에서 남성의 생식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징그럽죠.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생식 기간은 생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기간이므로 우리는 각 기관의 명칭과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에 위치한 기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지금 생식기가 아닌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방광입니다. 방광은 무엇을 모으는 기관일까요? 맞아요. 오줌을 모아두는 기관이에요. 일종의 배설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방광과 바로 연결된 부위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입니다.
음경은 흔히 여러분이 남성의 성기를 떠올리면 보이는 기관으로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요도가 들어있고요. 성적으로 흥분하면 발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발기는 평소보다 많은 혈액이 음경으로 흘러 들어가서 크기가 커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음경의 안에는 요도가 있는데요. 요도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운반하는 길일까요? 맞아요. 오줌과 정액을 배출하는 관입니다. 위에 보았듯이 방광이 위치되어 있고 거기서 모은 오줌이 요도를 지나가며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정액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남자의 몸에서 생성이 되면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오줌과 정액이 섞이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답은 둘이 섞일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밸브 같은 것이 있어서 오줌이 나오면 정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정액이 나올 것 같으면 오줌이 배출되지 않도록 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고환입니다. 다른 말로는 정소라고 하는데요. 정자를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음낭이라고 하는 쭈글쭈글한 기관이 남자 몸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주름이 잔뜩 친 음낭 속에 하원형의 고환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고환은요, 기본적으로 정자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성호르몬도 생성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환을 다쳤을 시에는 남성적인 기능이 상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음낭입니다. 음낭은 고환을 감싸고 있는 껍질 같은 것으로 주머니 모양이고요. 주름이 잔뜩 져 있어요. 주름이 잔뜩 져 있기 때문에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남성의 생식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고환이에요. 부고환은 고환 뒤쪽에 꼬여져 있는 가느다란 관으로 부정소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크기가 작아 보이지만 안에 엄청나게 긴 관이 5에서 6m가량 있어서 이 부고환에서 정자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자는 고환에서 만들어지지만 난자를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겠죠. 그래서 부고환을 통과하면서 훈련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관입니다. 고환에서 생성된 정자는요, 부고환을 거치며 훈련을 받게 되고요. 정관을 통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관은 정자가 이동하는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앙에 보이는 고구마처럼 생긴 기관이 보이나요? 이 기관을 정낭이라고 합니다. 정낭은 정자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액체를 분비하게 됩니다. 정액은 정자도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체액이 섞여 있는데요. 그 체액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정자의 운동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정낭에서는 특히 정자가 난자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 정자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액체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한마디로 소풍 가는 정자한테 도시락을 싸주는 셈이죠. 그 다음으로는 그 밑에 둥그런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립샘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립선이라고 해요. 요즘 TV나 광고에 전립선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전립선은 남자한테만 있습니다. 전립선은요, 정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정액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정낭과 비슷해 보이지만 유백색의 액체를 생산을 하고요. 이 액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의 모는 기본적으로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온 세균과 나쁜 물질들을 모두 제거하거나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정자도 아무 준비 없이 여성의 몸에 들어가면 녹아버리거나 죽겠죠. 이걸 보호하기 위한 물질로서 전립선에서 정액의 일부 성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정액은 염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남성의 생식기관의 명칭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남성의 성적 발달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기입니다. 발기가 일어나는 시기는요, 소변이 마려울 때나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상상을 하거나요, 신체 접촉이 일어나면 발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보다 많은 피가 음경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요, 크기도 커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발기 후에 성적 자극을 계속해서 받으면요, 정액이 배출되는 사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정은 정자가 분비액과 함께 배출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으로 정자의 이동 경로와 정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의 이동 경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자는 먼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고환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고환을 거쳐서 성숙되고 훈련됩니다. 이 정자는 정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위로 이동을 하고요. 가운데 부위에 있는 정란과 전립腺으로부터 정액의 일부 성분을 받아서 배출되게 됩니다. 이때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액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정액은 유백색의 약간 노란색을 띠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정란과 전립腺의 분비액에 정자가 섞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1회 사정으로 방출되는 정자의 수는 일반적으로 몇 마리 정도 될까요? 1000마리? 10만 마리? 2억에서 3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이 중에 딱 한 마리의 정자만 임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의 과제, 설문지로 배운 내용 점검하기. 설문지의 문제를 풀며 배운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총 8문제고요. 객관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듯 문제 1번에서 5번은 정서적 발달 영상을 보시고 풀어야 해요. 문제 6번에서 8번은 이번 영상을 보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풀면 됩니다. 혹시 설문지가 안 열리는 친구들을 위해 6에서 8번 문제를 화면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3개의 문항은 이번 영상을 공부하고 풀면 됩니다. 모두 객관식이고요. 사지선다형, 즉 4개의 보기 중에 1개의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에서 5번은 앞차시 정서적 발달 영상을 공부하고 푸시면 됩니다. 설문지를 다 작성했으면 꼭 해야 할 일. 마지막에 꼭 완료로 표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과제에 보면 완료로 표시 버튼이 있죠? 이걸 꼭 눌러야 제출한 학생으로 표시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업과 과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교과방에 남겨주셔도 되고, 여기 선생님 메일 주소를 띄워놨으니까 여기 메일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통해서 모르던 것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나요? 남성의 특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는데요. 부끄럽기도 하고 징그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교육을 통해서 상대방의 성 혹은 나의 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